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사는 게 힘든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는 게 힘든 것은 삶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자체가 불행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에 대구까지 직접 내려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늘 죄송했습니다. 면목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미안했고 안타까웠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력자, 힘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과거의 악연에 대한 업보를 풀기 위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용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서 화해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44주년 추모식에서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 방문을 마치고 아침 9시에 공항에 도착한 뒤에 즉시 국립현충원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대통령으로 일해 보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절실히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부터 매년 열려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추모식에서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추모식에서 전현직 대통령 두 분께서 품고 계신 소신과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70세가 넘는 나이에 5년 가까이 감옥에서 생활한 고뇌와 고통을 극복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철학이 있는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두 분의 대통령은 모두 독서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명확한 소신과 분명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언,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면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언어는 사람의 철학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철강회사를 운영해서 유럽 최고의 갑부에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자유주의 대부 하이에크의 이모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명문 집안에서 성장했고 부모에게 막대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가난한 철학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처럼 엄청난 지능으로 수학,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라는 너무나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는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고 애매한 표현들은 사기꾼의 언어입니다. 특히 좌파들의 세계에서 언어의 위의, 분명하지 않는 말 장난들은 거짓말의 수단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세상을 속일 때 애매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에서 어제 추모식에서 두 대통령의 발언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에서는 둘 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엄숙한 태도와 철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정부라고 표현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가치와 정책 목표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모두 일치한다는 높은 정신적 동맹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다해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얼마나 숭고한 정신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3석으로 출발해서 152석을 유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2석에 시작해서 김무성과 유승민의 반란으로 3년 차에 122석으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4년 차에 탄핵당했습니다. 이런 과반수와는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고작 103석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정부 법안의 통과율은 겨우 13%에 불과합니다. 네이버 다음 포털 댓글에서는 88.4%가 윤석열 대통령을 극렬하게 비난하는 댓글들입니다. 심지어 저주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103석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한 정권 교체는 내년 총선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81세, 트럼프 대통령은 77세, 내년 미국 대선에서 리턴 매치는 확정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년 총선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선거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였던 두 분이 이제는 숭고한 감동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화해와 용서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을 넘어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이 통합은 인간의 거룩한 통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날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에게 크게 화답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200석으로 가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전현직 대통령의 짧은 추도사에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꼼수도 없었습니다.
계산된 노림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두 지도자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진솔한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들의 언어를 보았습니다. 위대한 삶의 철학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프리티 해피님, 안전불조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